노숙자 냄새 나니까 당장 꺼지라고! 날카로운 여군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갈랐습니다. 철썩. 70대 노인이 진흙탕에 쓰러졌고 종이봉투가 찢어지며 꽈배기가 흙탕물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사령관이 빗속에서 그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관님 늦었습니다. 대체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부대 전체가 뒤집힌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한 노병의 잊혀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마철 여름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았고 빗줄기는 끊임없이 땅을 두들겼습니다. 북부 최전방 사단 제17사단 정문. 철조망 너머로 펼쳐진 군사지역 표지판이 빗물에 젖어 번들거렸습니다. 그 정문 앞,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박춘길, 75살.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비에 젖은 낡은 점퍼. 그의 어깨엔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군용 배낭이 걸려 있었습니다. 배낭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손질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쩌걱. 춤길이 배낭 지퍼를 열자 안에서 비닐봉투가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산 꽈배기. 손녀가 좋아하는 간식이었습니다. 이번엔 꼭 전해줘야 할 텐데. 춤길은 낮게 중얼거리며 위병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빗물이 그의 낡은 운동화에 스며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컥. 위병소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 춤길은 안으로 들어서며 젖은 어깨를 툭툭 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미연 중위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오랜 세월 군 생활을 한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위병소 안. 근무 중이던 이현주 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7살 빳빳하게 다린 군복과 반짝이는 계급장. 그녀의 첫인상은 철저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철저함 뒤에는 냉정함이, 아니 차가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약하셨어요? 이 하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춤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손녀를 잠깐 보려고. 안 됩니다. 이 하사는 춤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잘라 말했습니다. 여기는 군사 지역입니다. 예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해요. 춤길은 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하사의 눈이 춤길에 젖은 옷과 낡은 배낭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혐오. 그 감정이 그녀의 눈빛에 스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구걸하러 오시는 곳 아닙니다. 춤길의 손이 멈췄습니다. 구걸이라니요? 나는 그냥. 시간 없어요. 나가세요. 이 하사는 춤길의 말을 끊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듯이. 춤길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는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뒤돌아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춤길은 천천히 위병소 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배낭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비닐봉투에 싼 꽈배기 묶음을 꺼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정문 경비병에게라도 전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간식이니까. 그가 꽈배기 봉투를 손에 든 채 계단을 내려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탁! 이 하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날카로운 목소리. 춤길은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딱딱딱. 이 하사가 구두굽으로 바닥을 밟으며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춤길에 손에 든 봉투를 향했습니다.
그거 뭐예요? 아, 이건 손녀 간식인데요. 춤길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비닐 안으로 설탕 묻은 꽈배기가 보였습니다. 이 하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진짜 짜증나네. 이 하사가 춤길에게 성큼 다가섰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군부대 맞죠? 장사나 구걸 같은 거 금지라고요. 오해입니다. 나는 그냥 노숙자 냄새 나니까 당장 꺼지라고. 그 순간 이 하사가 춤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휘청. 75살 노인의 균형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춤길의 몸이 뒤로 밀렸고 낡은 운동화가 빗물에 미끄러졌습니다. 철썩. 춤길이 위병소 앞 빗물 웅덩이에 넘어졌습니다. 등과 엉덩이가 차가운 물에 푹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놓친 봉투. 찍. 비닐이 찢어지는 소리. 꽈배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얀 설탕이 묻은 꽈배기들이 하나둘 진흙탕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검은 흙탕물이 하얀 꽈배기를 뒤덮었습니다. 춤길은 넘어진 채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던 꽈배기.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골라 산 그 꽈배기. 이제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춤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넘어진 채로 멍하니 꽈배기들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그의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이 하사는 팔짱을 낀 채 춤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게 말 들을 때 가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위병소 앞에서 이러지 말고 빨리 치우고 가세요. 춤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 하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원망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춤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벅. 무릎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춤길은 떨리는 손으로 진흙탕에 뒹구는 꽈배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꽈배기. 하얀 설탕 위로 검은 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춤길은 그걸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두 번째 꽈배기. 웅덩이 한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춤길은 손을 뻗어 그것도 건져 올렸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춤길은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꽈배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병소 안. 김일병이 그 모습을 보다 못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사님, 저 할아버지 좀. 가만히 있어. 이 하사가 그를 막았습니다. 저런 사람들한테 동정 베풀면 계속 온다니까. 규정대로 하는 게 맞는 거야. 김일병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불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빗속. 춤길은 모든 꽈배기를 다 주었습니다. 찢어진 비닐봉투에 다시 담았습니다. 비록 먹을 순 없게 됐지만 그냥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손녀를 생각하며 샀던 것이니까. 춤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바지는 흙탕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도 무릎도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배낭을 다시 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하사는 춤길의 사과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약하고 오세요. 춤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비에 젖어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이 하사는 그 모습을 보며 위병소로 돌아갔습니다. 진짜 힘들게 하네. 그녀는 다시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으며.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땅에 주저앉힌 그 노인이 이 부대에, 아니 대한민국 육군에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것을. 그 시각 부대 본관 2층 복도. 한 여군이 창문 옆에 몸을 숨긴 채 서 있었습니다. 박미연 중위, 28살, 춤길의 손녀였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 모든 걸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위병소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이 하사에게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진흙탕에서 꽈배기를 줍는 모습을, 모두. 미연의 손이 창틀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장 뛰어내려가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깍. 복도 반대편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 미연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박중희, 거기서 뭐해? 동기 장교들이 나왔습니다. 미연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왜 숨어 있어? 동기들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미 춤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좀 더웠어서. 미연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찾아 나서지 못했습니다. 동기들 앞에서 저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걸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관학교 수석 졸업, 촉망받는 젊은 장교. 그런 자신의 이미지가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미연은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빳빳한 군복, 반짝이는 계급장. 하지만 그 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그냥 가세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비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외면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미연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철철. 물소리가 화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에 묻혀 미연은 작게 흐느꼈습니다.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1시간 뒤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거라는 것을. 부대 정문에서 100m쯤 떨어진 정류장. 춤길은 빗속 벤치에 앉았습니다. 빗방울이 그의 어깨를 두들겼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배낭을 열었습니다. 쩌걱. 안에서 진흙이 묻은 꽈배기 봉투가 보였습니다. 그 옆으로 모서리가 다 벗겨진 낡은 가죽 케이스. 춤길은 그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투박한 폴더폰이 나왔습니다. 딸가. 폴더를 여는 소리. 액정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지만 아직 작동했습니다. 춤길은 거친 손가락으로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춤길의 호흡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스피커 너머로 위험 있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춤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빗방울이 폰 액정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김 사령관. 나다. 전화기 너머에서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의자가 급히 밀리는 소리. 교관님. 박춘길 교관님 맞으십니까? 사령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어디 계셨던 겁니까? 춤길은 자신의 젖은 바지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진흙투성이 꽈배기 봉투. 자네 부대 앞이야. 춤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손녀 녀석 면회 좀 왔더니 군복 입은 아이들이 나더러 노숙자라더군. 전화기 너머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당혹감이 아니었습니다. 폭발 직전의 거대한 분노였습니다. 교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가 감히.
밀쳐서 넘어뜨리더군. 춘길은 짓눌린 꽈배기 봉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사령관, 자네한테 내가 가르친 군인은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 춘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는 빗줄기보다 무거웠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사령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춘길은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내려오게.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네 부대원들에게 진짜 계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직접 가르쳐줘야겠어. 교관님,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사령관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춘길은 천천히 폰을 접었습니다. 딸가. 그리고 다시 배낭에 넣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정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춘길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군인이 뭔지 다시 가르쳐줘야겠구나. 제17사단 사령관실. 김태준 중장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끊긴 전화. 그 목소리의 주인. 박춘길. 그 이름만으로도 김 중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교관님. 김 중장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김 중장과 춘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 김 중장이 아직 소위였을 때, 춘길은 그의 교관이었습니다. 김 중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쾅! 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누가 감히. 김 중장은 급히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부관, 당장 들어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 대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네, 사령관님. 지금 즉시 모든 간부를 소집해.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 전부. 최 대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부요? 무슨 일이십니까? 묻지 말고 당장 움직여. 5분 안에 정문 앞으로 집합. 김 중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최 대위는 황급히 경례하고 뛰어나갔습니다. 김 중장은 군복 상의를 챙겨 입었습니다. 계급장을 매만지며 그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교관님, 제가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사령관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최 대위가 전령병들을 급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모든 간부 비상 소집. 전령병들이 부대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삑. 부대 전체에 긴급 호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간부 숙소. 여단장 박 중장이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가 황급히 군복을 입고 뛰쳐나왔습니다. 연대장실. 김 대령이 서류를 보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상소집? 무슨. 그도 급히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교육대. 훈련 중이던 대대장들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사령관님 명령. 즉시 정문 앞 집합. 전령병의 외침. 대대장들이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만 사령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엔 분노와 긴박함이 섞여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문 앞, 위병소에서 이 하사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뭐야? 왜 저러지? 간부들이 정문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 심지어 평소엔 보기 힘든 높은 계급의 장성들까지. 김일병, 무슨 일이야? 이 하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김일병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사님. 그리고 그때 쿵. 검은색 성급 차량이 정문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뒤이어 2대의 차량이 더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김 중장이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교관님,
그가 정류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정류장. 춤길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그의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쿵, 쿵, 쿵 군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춤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중장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들이 줄지어 따라왔습니다. 위병소. 이 하사가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사령관이 직접? 그것도 뛰어서? 김 중장은 정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춤길을 마주했습니다. 젖은 머리, 진흙 묻은 바지, 낡은 배낭. 김 중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교관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춤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랜만이네, 김 중장. 그 순간, 탁! 김 중장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춤길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승. 늦었습니다, 교관님. 그의 외침이 정문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뒤따라온 간부들도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탁, 탁, 탁.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 모두가 춤길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필승. 그들의 외침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정적.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위병소 안. 이 하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게 뭐야? 사령관이 경례를. 그 초라한 노인에게. 김일병도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김 중장이 춤길에게 다가갔습니다. 교관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부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춤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김 중장은 춤길에 젖은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진흙 묻은 무릎을 봤습니다. 그리고 옆 벤치에 놓인 짓눌린 꽈배기 봉투를 봤습니다. 누가 감히 교관님을 이렇게. 김 중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춤길은 정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위병소에 있는 하사야. 김 중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위병소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이 하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중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최대위. 네, 사령관님. 저 하사를 당장 데려와. 최대위가 위병소를 향해 달렸습니다. 춤길은 김 중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게. 화낼 일이 아니야. 하지만 교관님. 이건 교육이야, 김 중장. 저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할 게 있어. 춤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습니다. 김 중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병소. 최대위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현주 하사. 이 하사가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네. 사령관님께서 부르신다. 당장 나와. 이 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를요? 빨리 안 움직여. 이 하사는 떨리는 다리로 위병소를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밀친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거라는 것을. 이 하사는 떨리는 걸음으로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김 중장이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이현주 하사. 네. 이 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중장은 춤길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나? 이 하사는 춤길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낡은 옷, 젖은 머리, 초라한 모습. 모르겠습니다. 김 중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늘 오후 이분을 위병소에서 내쫓았지? 이 하사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건 밀쳐서 넘어뜨렸지? 사령관님,
그건 규정상. 규정. 김 중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변 간부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내가 밀친 이분이 누군지 아나? 이 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중장은 천천히 춤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부대 1호 군번이시다. 이 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1호 군번이면 제17사단 창설 멤버. 이 부대를 처음 만드신 분이야. 김 중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40년 전 불타는 벙커에서 내 목숨을 구하고 혼자 남으셨던 분이시다. 주변이 숨죽였습니다. 내가 소위였을 때 이분은 내 교관이셨어. 군인이 뭔지, 계급이 뭔지, 명예가 뭔지 가르쳐 주신 분이야. 김 중장은 춤길에 젖은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분을 내가 노숙자라고 했어? 이 하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령관님. 밀쳐서 진흙탕에 넘어뜨렸어. 김 중장의 외침에 이 하사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단 말은 나한테 하지 마. 김 중장이 춤길을 가리켰습니다. 교관님께 해. 이 하사는 떨리는 무릎으로 춤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춤길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하사. 춤길의 낮은 목소리. 이 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네의 규정은 날카로웠어. 하지만 따뜻함이 없었지. 춤길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날카롭기만 한 칼은 적이 아니라 제 손가락을 베는 법이야. 이 하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벅. 무릎이 빗물 웅덩이에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멀리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여군이 복도에서 뛰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박미연 중위. 춤길의 손녀였습니다. 미연은 빗속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미연이 춤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벅. 그녀의 무릎도 빗물 웅덩이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춤길은 조용히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연아. 저는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밀려 넘어지는 걸, 꽈배기를 주우시는 걸 다 봤습니다. 미연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동기들 눈치가 보여서 제 체면이 깎일까봐. 그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저를 벌해주십시오. 주변이 숨죽였습니다. 춤길은 천천히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적고 차가운 손. 미연아. 춤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미연이 떨리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춤길은 손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안다면 넌 이미 나보다 나은 군인이야. 춤길은 미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배우는 거지. 미연은 춤길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춤길은 손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김 중장,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들. 그리고 무릎 꿇은 이 하사까지. 모두가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춤길은 이 하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춤길이 말했습니다. 예. 일어나라고 했어. 이 하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춤길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도 잘못을 알았지? 네. 죄송합니다. 그럼 됐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춤길은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군인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사람이지. 이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중장이 다가왔습니다. 교관님,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죠. 옷을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춤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가봐야 해. 예. 손녀 얼굴도 봤고 할 말도 다 했어. 춤길은 배낭을 다시 메었습니다. 잠깐만요. 김 중장이 춤길을 붙잡았습니다. 이대로 보내드릴 순 없습니다. 춤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나는 아닙니다. 김 중장은 자신의 우의를 벗었습니다. 비에 젖지 않은 깨끗한 우의. 제 것이라도 입으십시오. 그가 우의를 춤길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춤길은 거절하려 했지만 김 중장의 단호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관님. 김 중장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은 교관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급장은 어깨에 다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기는 거라고. 군인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춤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중장은 주변 간부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잊지 마십시오. 간부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입은 이 군복의 무게를, 우리가 단 이 계급장의 의미를 오늘 다시 배웠습니다. 김 중장의 외침이 부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하사는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사님. 김일병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깨끗한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김일병은 조심스럽게 진흙 묻은 꽈배기 봉투를 주워 담았습니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소중한 거니까요. 이 하사는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춤길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춤길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내가 받을게. 이 하사는 두 손으로 꽈배기 봉투를 건넸습니다. 진흙투성이지만 그녀는 그 봉투를 마치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춤길은 봉투를 받아 배낭에 넣었습니다. 고맙네. 그 한마디에 이 하사는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춤길은 천천히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김 중장, 간부들, 미연 그리고 이 하사까지. 여러분. 춤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군인은 강한 사람이 아니야. 약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위대한 게 아니야. 낮은 곳을 볼 줄 알 때 위대한 거야. 춤길은 젖은 배낭을 다시 메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게. 그럼 자네들은 진짜 군인이 될 거야. 김 중장이 격려했습니다. 필승.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격려했습니다. 필승. 그들의 외침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춤길은 마지막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연아, 훌륭한 군인이 되거라. 네, 할아버지. 춤길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춤길은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뒤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정문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거기 정문 옆 큰 화강암 표석이 서 있었습니다. 제17사단 창설 기념비 1985년 박춤길 소령 외 창설 대원 1동. 춤길은 그 표석 앞에 섰습니다. 빗물이 비석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박춘길. 세 글자. 40년 전 젊은 소령이었던 자신이 이 자리에 처음 섰던 날.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28살. 패기 넘치던 청년 장교. 우리가 이 부대를 만들어 갑시다. 그때 외쳤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사도 무기도 제대로 된 훈련장도. 하지만 그들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부대를 만들겠다는. 춤길은 비석에 새겨진 다른 이름들을 봤습니다. 김상철 중사, 이문수 하사, 박진우 상사. 모두 함께했던 전우들. 이제는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춤길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우들. 나는 아직 살아있네. 그는 비석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 중장이 서 있었습니다.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녀 미연이, 이 하사가, 김일병이 서 있었습니다. 춤길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경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75살 노병의 마지막 경례. 그것은 비석 앞에 새겨진 전우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를 이어갈 후배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경례로 답했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춤길은 경례를 풀고 배낭을 열었습니다. 쩌걱. 안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까 위병소에서 떨어뜨렸던 그 수첩. 김 중장. 네, 교관님. 이걸 받게. 춤길이 수첩을 건넸습니다. 김 중장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건 40년 기록이야. 이 부대의 역사지. 후배들이 봐야 할 거야. 김 중장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역사관에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춤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그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춤길이 사라진 후 부대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김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은 우리 모두의 교훈입니다. 그는 이 하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하사. 네, 사령관님. 이 하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징계는 하지 않겠네. 예. 대신 자네가 오늘 배운 걸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주게. 이 하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중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병교육대에서 군인 정신교육을 맡게. 자네가 직접 오늘 일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전하게. 이 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감히 자네만큼 절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실수를 통해 배운 사람이 가장 좋은 스승이지. 이 하사는 차렷 자세로 경례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 중장은 모든 간부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일을 각자 부하들에게 전하십시오. 필승. 간부들의 외침이 울렸습니다. 미연은 조용히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라진 그 길. 김 중장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중희. 네, 사령관님. 자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네. 그리고 박중희. 김 중장이 미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 할아버지의 수첩, 부대 역사관에 전시하겠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미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이 하사는 혼자 위병소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그녀가 쓰던 근무일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군인을 만났다. 계급장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펜을 쥔 그녀의 손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번진 글씨.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